자, 이제 우리 책에는 보니까 뭐부터 있는가 하면요. 입지부터 먼저 있어요. 입지부터. 그래서 입지는 이건 다음 주에 하고 넘어가서 일단 뭐부터 할 건가 하면요. 책 입시 되게 많네. 자, 203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도시 공간 구조.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도시 공간 구조는요. 이런 말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모양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형성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거기 중요한 게 3개 있거든요. 제일 먼저 보니까 203페이지 갈로 1번 동심원 이름 있죠? B장 가볼래요? 얘는 중요한 게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형나 있죠? 자, 선형 그림 보시고 그림 모양. D장 보니까 다 핵심이로 내려져 있어요. 그게 3개 있거든요. 또 그림 가보시고. 자, 일단 제일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우리 핵이란 말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핵은 다른 말 뭐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거는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즉 상업 기능이 있는 곳이죠. 이런 게 핵이지 절대 주거 지역이나 공장 등은 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C, B, D를 써놨죠. 그죠? 요 B가 뭐냐 이게 비즈니스, 즉 업무를 본다, 상업 기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B가 있으면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C가 뭐야? 센트럴, 중심, 비즈니스, 업무, 디스트릭, 지구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중심지에 있다 이 말뜻이. 자, 근데 자 이걸 먼저 봐볼게요. 이제 우리 이 핵이 있죠. 그게 2개 있어요. 단핵 도시가 있고 그 반대 다핵 도시가 있어요. 단핵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핵이 딱 한 개 있는 거지. 그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CBD가 딱 한 개 있는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단핵이고. 반대로 이와 같이 다핵은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 해서 이게 뭐야? 다핵 도시가. 그래서 자, 참고로 있죠. 우리 이런 거요. 단핵이라는 것을 우리 과거에 보니까 서울도 보니까요. 이 중심 업무지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도시화가 되면 점점 도시만 쪽에 사무실 기능이 집점되죠. 되어지면 결국은 집가는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산업들은 외곽 가서 집가 싼 이런 지역에 핵이 형성된다고. 이런 형성된 핵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도심. 그래서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이게 다른 말 다 핵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단핵 도시는 소도시에 발생합니까? 대도시에 발생합니까? 뭐죠? 다핵 도시는 뭐예요? 대부분 다 대도시에 발생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동심원 이론 가보세요. 그림 보시면서 그 핵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지? 어디 있어? 1번만. 동심원 이론은 결국은 단핵인데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과 다음 주에 첫 시간입니다. 까지는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 부동산에 특히 이론 자체가 꽤 많거든요. 그 이론 등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론 등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학자 이름을 반드시 먼저 알고 있을 것. 두 번째 요 이름과 학자 이름과 있죠. 두 번째 제목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건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으니까. 세 번째 보니까 얘하고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왜냐면 항상 틀린 말은요 무조건 그 반대 비교할 대상이 틀린 말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다시요. 예,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자, 동심원 여기 볼래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림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자,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여기에 CBD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2번이 천이. 천이 같은 말이 뭐냐? 설럼과 빈민가야. 설럼과 빈민가.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저수도계층이지. 그 다음요? 예? 중급주거지역. 자, 여보세요, 이제. 이 이름이 동심원 된 이유가 있어. 자, 보니까 같은 계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그죠? 요거 아니에요? 자, 같은 계층이 원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동심원일 수 있을 때. 자, 한 번 더. 선형 갑니다. 자, 선형 이런 그림 보시고. 봤으면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가 고급 주거지, 중급 주거지, 저급 주거지, 뭐 고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여기 보세요, 이제. 얘는 같은 계층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저급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 그죠? 마치 이게 부채꼴 모양이지. 그죠? 부채꼴 같은 말이 선형이라고 되었어요. 결국 이런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뭐야? 동일 계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형태로 분포되어 있으면 동심원이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으면 곧 이게 선형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니까 동심원은 누가 말한 거예요? 버제스가. 선형은 누가 말한 거예요? 호이터. 이런 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 자, 뒷장 가보니까, 보자,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다핵심 이론이 있죠, 그죠? 자, 얘는 다시 할게요, 이제. 보세요. 단핵으로 있는 도시가 보니까요,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 점점 도시가 안쪽에 뭐 있습니까? 상업이 지점되죠? 되면 이 CBD하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비싼 결과 할 수 없이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산업들은 외곽 나와서 이렇게 부심을 형성해서 부도심 형성되어서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곧 이게 다핵심이론이 났습니다고. 핵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 다핵은 누가 말한 거요? 다핵 누가 말한 거요? 맥킨지가 해서 누가 발달시켰는데? 해리스 율만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해리스 율만이 중요한 거예요. 율만이 말한 건데요. 자, 이제 특징 말합니다. 특징 가볼게요. 보세요. 자, 항상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이 중요합니다. 요게 나오지. 난 무조건 비교할 때는 얘야. 응? 그러니까 항상 동심원은 무조건 선형과 서로 비교한다. 이 말을 먼저 아시라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칠판 보시고. 얘는 보니까요,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어? 외곽에 있어? 안쪽에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자기 집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 그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도심 안쪽 갈 수밖에 없다고. 반대급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왜 외곽 갈까 하는 건데, 소득이 높은 분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그죠? 넓은 공간, 즉 넓은 땅을 쓸 때 땅값이 훨씬 싼 지역이 뭐 있습니까? 외곽 지역이지. 그래서 넓은 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외곽한답니다. 그런데 얘는 잘 보세요. 얘는 항상 선형은 뭔가 이겁니다.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이야. 홍수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하여튼 지진 등이 발생하지 않는 편리성이 가장 최고, 편리성이 최고인 지역은 무조건 얘는 기본 전제가
고급 주거지가 제일 먼저 이 땅을 차지한답니다. 그 다음 좋은 지역은 중급, 가장 나쁜 지역은 저급이 가져가게 돼 있어. 이게 기본 특징입니다. 이런 두 개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아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동심어는 도심 안쪽에 소득이 낮은 분이 간다 이거 먼저 아시고, 거꾸로 선형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무조건 살기 가장 좋은 동네는 고급 주거지 우선 먼저 차지한다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특징 갑니다. 도시는 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확대됩니다. 우리 원주시에 보니까 1960년대 원주시 어떤 권역과 지금 달라지거든요. 그럼 도시가 커질 때 어떻게 커지는가 하면 원칙은 있죠. 사실은 이 동심은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명드려볼게요. 요 안에 요 CBD인데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공장 등이 다 섞여 있는 지역이요. 있는데 이 점점점 인구 등 유입되면 집값은요 올라가지. 올라가면 여기 요쪽이 이렇게 넘어온다고. 밖으로 빠져나와. 누가? 주거지역 등이. 또 조금 더 커지면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때 주거지역이 뭐 있으면 이 지역은 설렁가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그다음 번에 이 지역은 다시 저급 이렇게 안 나와요. 논리가. 자, 일단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동심은 이겁니다. 요 CBD가 첫 번째 있는데 점점 인구가 유입되면 땅값 비싸죠. 비싸는 결국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더 옆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CBD가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면 그만큼 저거기 갖고 밀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밀려나옴에 따라서 도시가 점점 이렇게 해서 커진다.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여기 있는 중심 업무지구 옆에 있는 설렁가를 넘어갔지. 그 설렁가 있잖아요. 뭐가 됩니까? 침입된 거지. 그래서 도시는 항상 뭐 있습니까? 침입과 천이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커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얘가 가장 치명타가 있어. 얘가 본데 가장 치명타가 뭔가 하면 왜 항상 도시는 원형 형태로 커지냐는 거야. 실제 제가 얘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왜 그런가 하면 도시는 때에 따라 이렇게 될 수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지? 항상 원형이 될 수는 없다고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요. 요 지역은 산이 있는 거야. 요는 강이 있는 거야. 이런 지역은 절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해서 만들어진 게 설령입니다. 곧 이 말은 호이트는 뭐 있으면 저기 동심의 이런 자체를 비판해서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해보니까 특정한 지역만 계속 커져. 특정 지역만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커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선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논리가. 그러면 얘는 도시는 절대 원형 형태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때 보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냐면 이 지역은 교통이 계속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 지역은 산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도로 교통이 발달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항상 뭐 있습니까? 도시로 성장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특징을 먼저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내용 공부할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는 이거 묻습니다. 자, 우리 보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편리성이 좋은 지역이 있죠? 우수한 지역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동심어는 접근성 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은 도심 안쪽입니까? 외곽입니까? 안쪽이겠지. 안쪽은 누가 차지해?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가는 거지.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 거꾸로 얘는 살기 가장 좋은 동 누구 차지하지? 그죠? 이런 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범죄 등이, 자, 범죄나 질병 등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소득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소득이 높은 건 도심 안쪽 외곽. 얘는 핵심이 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 얘는? 동심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항상 도심 안쪽은 누가 가져가? 그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얘는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예, 도심 안쪽이야. 왜? 저수도계층 도심 안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특징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요것만 하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또 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다 핵심 이론 갑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는 보니까 몇 페이지 있죠, 이게? 22페이지 있지, 그죠? 자, 2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다 핵 도시. 자, 거기 니은번 보니까 다 핵 발생 요인 있죠? 자, 그거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발생 요인은, 자, 볼래요? 도심 안쪽은 집값이 비싸지. 외곽적 집값이 싸죠.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더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산업들은 도심 안쪽 가겠지만 높은 지대 줄 수 없는 산업 외곽 가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기업권이 그 말입니다. 각 산업의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차이 때문에 어떤 업종은 도심 안쪽, 어떤 건 부심적 가더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나와 있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래요? 왜 여기 있는 부심이 형성될 것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여기 니은번. 이 말은 동종업종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죠. 직접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양립성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요거 묻는 거예요. 너 둘은 왜 분리돼 있니? 요거 묻는 거예요. 네? 왜 부심이 여러 개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서로 다른 업종, 이 종 업종은 이해 상반 때문에 결국은 분산 입지한다. 이런 걸 뭐라냐? 비양립성. 같은 말이에요. 이해 상반 같은 말 비양립성 때문에 분산에 입지해서 입지한다라고 한답니다. 됐죠? 이때 양립과 비양립 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술집과 노래방 같이 있으면 잘 되겠지. 이제 술집과 교회 이건 뭔가 이상하지. 그런 게 비양립성 생각하시면 돼. 대충 개념 파악됐죠? 그래서 우리 실제 다핵심은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갑니다. (23페이지)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요) 5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5번 보니까 1번에 이런 지명이나 어떤 사람 등이 나오죠. 이건 정말 못 내.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또 두 번째 2번 도시 공간 구조를 갖다가 도시 생태학적 관점. 보세요. 생태에 있는 자체의 모습이거든. 이 전부 다 생태적 관점이야. 몽땅 다 있는. 그러니까 시가구라는 지역에 해본 게 곧 이거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 세 번째. 자, 얘는 항상 나왔을 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침입과 경쟁, 천이란 말 나오죠. 나머지 전부 다 이건 다른 말로 버제스의 동심원입니다.
자, 4번은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T 내내 고립구기로는요, 이건 농업지대입니다. 농업지대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얘는 도시 공간입니까? 농촌 공간입니까? 그죠? 이걸 장난친 거야. 좀 야비하게. 그러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예, 고립국 일어났다. 버제스의 도시 이론은, 동심의 이론을 농업 부분 아니라 뭐 있습니까? 도시 부분에 응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T 내는 농업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갖다 번떠서 버제스가 도시 공간에 접목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예, 점의 지역은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중간 사이에 위치한다. 이 말 아까 설명했던 거죠. 어쨌든 소득이 낮은 분은 무조건 도심 안쪽 간다 이거 마시면 돼. 다시 밑에 있는 문제 6번 가볼게요. 6번 1번 가보겠습니다. 호이트의 자, 잘 보셔야 돼.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그다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한 경향이 있다. 이건 누구예요? 버제스 거지? 그죠? 버제스의 동심의 이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도심 안쪽에 있는 건 결국은 소득이 낮은 분이지. 그 다음에 자, 2번은 통과. 자, 넘어갑니다. 3번. 예. 동심의 이론 거주지 분화 현상을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는 뭔가 이겁니다. 보세요. 도시가 볼래요? 여기가 점점 커지면 옆에 있는 지역을 침범하죠. 이렇게 도시가 점점 커진다. 이걸 설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동심은. 그러니까 도시 내부 구조가 팽창된 걸 설명한 곧 이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동심은요. 근데 반대로 있죠. 선형은 한쪽 지역만 외곽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 내부 공간 설명한 적 없다고. 이건 도시 내부 공간이 점점 커진 결과 도시 확대되는 거예요. 좀 달리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리스 율만 다핵심이지. 도시는 하나의 뭐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지. 곧 이게 다핵이란 말 뜻이지.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다핵심 이론에서 지대를 지불할 능력의 차이와 유사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그죠? 예, 물어보시고. 또 가볼까요? 7번 문제. 동심어는 아까 했던 범죄, 빈곤 등이 훨씬 더 적어지는 지역은 도심 안쪽입니까? 외곽입니까? 외곽이지. 자, 2번 가볼까요?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석층의 주거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이 말은 살기 좋은 동네지? 예, 우선 입지한다. 이건 선형입니까? 아니면 동심원이요? 선형이지. 3번. 다핵심은 다핵 발생에는 유사활동 간의 집적 지향이지. 이질활동 간에 뭐 있습니까? 비양립성이요. 자, 5번은요. 5번은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교통 발달과 소득 둘 다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저기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내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역까지만 집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소득과 교통비 둘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5번 통과. 자, 할 때 알겠죠? 여기 있는 내용 그렇게 시험 나왔어. 나왔으면 항상 볼 건 이렇게만 보시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동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선형이 뭐냐 아시라고. 동심은 결국 뭐야? 같은 계층이 원형태고 선형은 같은 계층이 저기 부채꼴입니다. 다만 핵심이 뭐냐? 얘는 무조건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 안이 핵심이야. 얘는 살기 가장 좋은 동네는 얘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사실은.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지금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지대에 대한 설명 갑니다. 지대 보기 전에 우리 책. 자, 책에 보니까요. 203페이지.
네, 양갈로 1번, 동심은 이런 나 있다,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은 기역번의 두째 줄. T 내내 농업지대인 고립국 이런 같은 어디 접목시킨 겁니까? 도시 공간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런말 보시고, 니은번도 뭐 있습니까? 두째 줄 중간에 있죠? 도시구조는 침입, 경쟁, 천이, 이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거 뭐요? 다른 말로 예, 동심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셋째 줄, 범죄, 빈곤 등 예,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어느 지역? 외곽이죠? 이런 고급주거지이죠? 그런 걸 좀 아시고요. 그러니까 그 두째 줄 다 있죠? 끝에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니을번.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중심지에서 어디 갑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높다. 이 말은 고수득, 저수득. 고수득은 외곽에 있지. 외곽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 뜻입니다. 자, 뒷장요. 뒷장에 동그라미 2번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야. 3번도 비판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05페이지 갑니다. 선형이론. 자, 선형은 1번 가볼게요. 얘는 중요한 건 첫째 줄 뭐라 했습니까? 두째 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시작되어 점차 교통망이 들어가면서 확장된다, 도시가.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동그라미 2번. 자, 2번은 예, 기역번요. 고급 주택은 교통망축이 가까이 입지하고 이 말은 살기 좋은 동에 우선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도 큰 무리 없겠습니다. 뒷장 가볼까요?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다핵에 대한 설명인데, 자, 다핵의 동그라미 1번, 기역번, 기역면, 기역번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요 다핵심은요, 다핵심은, 단핵인 뭐 있습니까? 동심원과 선형 자체를 무시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도시이든 단핵이 없는 다핵 도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도 원래 단핵이었어. 근데 도시가 점점 커진 결과 다핵이 된 거지. 따라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요 말이에요. 동심원과 선형 이론에다가 다른 요소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게 다핵이지. 절대 동심원과 선형 자체를 무시했다, 배척했다 이 말씀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을 예, 기억을 고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은 결국은 다 핵이란 말 뜻이 뭐죠? 여러 개 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두째 줄가 있습니다. 복수의 핵심 주변에 발달한다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요. 자, 동그라미 2번 통과. 3번 갑니다. 다핵이 생긴 요인이 뭐냐? 그 중에 중요한 건 니은, 디귿, 니을. 요거 세 개만 정리하시면 돼. 니은, 디귿, 니을요. 207페이지 유상이론 통과. 자, 뒷장 갑니다. 208페이지. 그러니까 208페이지부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208부터 217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지대라는 게 두 개 있어요. 고전적 지대가 있고 현대적 지대 두 개 있거든요. 그걸 같이 묶어 보셔야 돼. 2번, 3번을.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대 요거 할 겁니다. 그럼 지대란 말과 임대료 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강의 노트 본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21페이지.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지대와 임대료 두 개의 공통점은 타인 물건 이용 대가다. 그러면 우리 건물 이용 대가는 뭐요?
임요고. 토지 이용 대가는? 자동차 이용 대가는? 자동차. 응? 렌터. 인데 렌트란 말이 뭐예요? 둘 중에? 임요입니까? 자, 다시 광산 이용 대가는요? 응? 광산. 공장 재단 이용 대가는? 응? 이걸 한 목적은요, 요거요. 내가 현재 준지대가 뭐냐, 이거 할 목적이야. 이게 가끔 책은 툭툭툭 시험 나오거든요. 원칙은 보세요. 이런 거요. 임요와 지대 차이는요. 예, 얘는 그 양이 한정돼 있어. 얘는 생산 가능해. 요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 건물은 1층, 2층 만들 수 있지. 그래서 건물 이용 대가가 임요고, 땅이란 건 만들 수 있어? 없지, 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지대 쓴다고. 그럼 결국은 자동차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뭐 있습니까? 자동차는 임요 이런 말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생산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물건이 있죠. 우리 광산도 광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런 이 물건 대가가 뭐냐, 그 지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여기 최근에 이 시험이 꽤 많이 나오던데 준지대를 좀 정리하셔야 돼. 준지대. 요걸 말한 학자는 마샬이 한 거요. 자, 준지대 그냥 번역해. 번역해볼까? 준부동산 말 뜻이 뭐야? 그럼 준지대 말 뜻이 뭔데? 그러니까 지대도 아닌 게 지대 인치하는 거지. 그 얘는 원칙은 뭔데? 그 지대 아니면 뭔데? 임요. 아니, 지대 비교해서 임요니까. 그죠? 임요인 것을 가지고 지대 인치하는 게 있어. 이런 게 준지대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임요랑 뭐 있으면 한마디로 생산 가능한 물건이지. 그죠? 그래서 자, 말 그대로 번역하신데 얘가 보니까 예, 원칙은 뭐 있습니까? 임대료, 생산 가능한 물건인데 여기에 뭐 있습니까? 일시적이지만 한정되어 있는 물건, 즉 생산 불가능한 물건이 있다고. 그런 게 준지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요. 요걸 좀 아셔야 돼.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 자동차를 금방 사면요. 한 뭐 10km, 한 10,000km, 20,000km까지 뭐 있으면 어떤 하자 등이 발생해? 새 차. 안 하지. 그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수 있지? 그죠? 마찬가지. 우리 공장에 금방 기계 등이 딱 들어가면요. 기계가 들어가면은 하자 발생 안 하지. 안 하고 뭐 계속해서 어떤 노동 등을 투입하면 생산 가능하지. 이런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준지대야.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아니하고도 생산 가능한 물건이라고. 근데 이 기계가 있죠. 한 2년, 3년 지나면 서서히 뭐 합니까? 노후 발생하지. 하자 보수 비용 들어가지. 이 추가 비용을 들어가야만 생산 가능한 물건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얘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기계나 원래 기구 등은 이건 생산 가능하지. 그죠? 중간에 하자 등이 발생한단 말이게. 그래서 원래 기계, 기구, 자동차 이용되건 분명히 임요 맞지. 맞는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있죠. 단기간. 단기간 이용 대가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입만 분명히 이 기계 기구들은 노후화되게 돼 있어. 그럼 새로운 어떤 하자 보수 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새 자동차들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방 산 자동차 절대 하자 발생하지 않거든. 계속 운행되어지는 말은 생산 가능 이 말 뜻입니다. 그럼 땅은 우리 항상 하자 보습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안 들어가잖아. 그런 결과 뭐 계속 생산 가능하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얘들은 뭐 있습니까? 이용 대가가 임료이지만 일시적 이용 대가로서 뭐 있습니까? 사용되는 게 준지대. 마치 예, 지대에 인체한다는 말 뜻이 이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요거로 개념을 좀 정리해 보시는데 항상 핵심 뭔지 압니까? 장난침 요거 장난침. 그치? 일시적 이용 대가니까. 요 말 뜻이 뭐 쓰겠습니까? 이거 쓰겠네? 그죠? 장기간 뭐 이런 말 장난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물론 거기 설명 제가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21페이지 지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학파와 신고전인데, 이건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중요한 거는 밑에 갈로 2번. 고전적 의미의 지대. 그게 농업지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대는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지대가 있고 두 번째 이 말은 우리 1960년에는 주 산업이 1, 2, 3차 어떤 산업? 1차죠. 그중 농업이지. 네. 그죠? 근데 현대는 관심 있는 게 도시 땅입니까? 농촌 땅입니까? 도시. 그래서 거기 있는 맨 밑에 우리 갈로 3번 도시지대 나이즈죠? 네.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농업지대야. 그래서 농업지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자,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지대에 대해서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지대 공식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학자가 3명이 있죠. 자, 첫 번째 누구의 무슨 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럼 차액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해. 어떤 걸 빼준 거야? 네. 자, 다시 볼래요? 여보세요? 지대 공식은 쌀 한 가마니 가격, 생산물 가격에다가 곡물 가격,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 번역할게. 보세요. 차액이 이 말입니다. 곡물 가격에 생산비를 뺐다. 즉 차액이 지대란 말 뜻이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했어. 이렇게 말한 게 리카도. 리카도는 뭐라고요? 차액지대. 그러니까 이 제목 속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마르크스 절대지대. 세 번째는요? 튀넨의 입지교차설. 같은 말 위치지대. 자, 여기 보세요. 튀넨은 여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넣습니다. 운송비까지 더 추가시켜.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때 뭐 있습니까? 튀넨의 위치지대에서 쓴다고요. 같은 말이 입지교차설. 그대로 번역할게요. 자, 번역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 말의 표시가. 위치에 따라서. 항상 이 개론 과목은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일단 요거부터 할게. 요거 두 개부터. 물론, 한 명 돼 있었죠? 누구? 막스의 무슨 지대? 절대란 말 뜻이가 아닙니까? 항상, 반드시 말이지. 그러니까 번역할게. 마르크스는 뭔가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말 뜻이. 그런 이제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라고. 자, 들어가 볼게, 이제. 얘부터 합니다. T년부터.
자, 논리 이거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세요. 원래 티네는 독일 사람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 사실은요. 그래서 대평원입니다. 근데 자기가 해보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땅은, 이 안에 모든 땅은요, 전부 다 비옥도가 같더라 이거요. 그럼 비옥도 같은 결국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땅들마다 생산비를 같다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마을이 있어. 너무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결과 혼자서 이 땅을 다 농사를 못 짓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있으면 얘는 여기 마을 주민한테 뭡니까? 땅을 갖다가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를 주면요, 이 마을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땅을 선호할 때 A, B, C, D 어떤 땅을 선호합니까? A. 왜 그렇습니까? 응? 결국 이 말이야. 여기서 각각의 만들어진 농작물의 생산비를 같잖아요, 지금. 그죠? 비옥도 같으니까. 근데 이걸 좀 더 크게 하면 이게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농작물이 도심 안쪽 갈 때 운송비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이 이 도심 안쪽 가는 운송비 차이 있습니까? 네. 그 차이가 지대래.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다시 번역해 볼게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는 거지. 이때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보니까 얘는 무슨 차이예요? 다시 자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볼게. 위치와 밀접한 자 원래 T는 지대 공식 이겁니다. 쌀 한 가마니 가격, 그 다음에 쌀 한 가마니 생산비, 한 가마니 이동들은 운송 교통비요. 이 전체가 결국은 지대 공식이거든요. 얘는. 그럼 결국은 위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건 이 세 개 중에 누구냐고. 운송비지. 네. 실제로 운송비 차이죠. 네. 그러니까 운송비 절약이 이게 지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 장난칠 수 있겠죠. 그죠? 특징 보니까 도심 근교는 운송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그런 대신 지대는 뭐겠습니까? 올라가겠지. 이 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빼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가 뭐겠습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논리가. 그죠? 자 다시 곡물 가격 100원, 생산비 50원. 여기 A 지역은 운송비가 10원, B 지역은 운송비가 20원 된다면 A 지역은 요거 빼봐. 얼마 되는 거? 40. 40이지? 네. 거기 있는 40이 뭐라고? 지대라고. B는 뭐 있습니까? 요 B 지역이 저기 20 운송비 20원 들어가거든? 요 지역은 지대 얼마요? 30. 3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송비 절감되는 것만큼 뭐 발생해?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 안쪽은 도심 근교는 운송비가 절감되는 만큼 지대가 비싸겠지. 지대가 비싼 만큼 토지가 집약적 이용됩니까? 저방적 이용됩니까? 집약적 이용되겠지. 왜? 높은 지대 주기에서. 다시 해볼까? 그래서 우리 실제 도심 근교를 보니까요. 농업 등을 했을 때 1년에 딱 한 번 경작할 수 있는 벼농사를 많이 심습니까? 여러 번 경작할 수 있는 채소를 많이 심습니까? 채소지?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높은 지대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가 집약적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한 게 누구라고? 티네. 그게 중요한 거야. 설마 장난칠 때 볼래요? 보통 이 말 빼버립니다. 시험 낼 때는. 빼버려. 도심 근교는 요말 대신 저방적 이렇게 시험 안 내. 이건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맞는 말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 건 얘기 중요하다고. 그거 말씀하면 돼. 그래서 자 다시 요 모양 우리 아까 접했지. 여기 무슨 모양이지? 도시 공간에서 동심원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건 현재 농업지대입니까? 도시지대입니까? 농업지대를 도시공간에 접목시킨 게 누구냐? 저기 있는 버제스야.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논리가. 자, 두 번째 이제 원칙은 다시
둘 중에 어떤 이름이 먼저 나왔겠습니까? 얘입니까? 얘입니까? 이카. 얘가 먼저 나왔겠지. 네. 여기에다 더 추가시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농업지에 제일 중요한 운송비 개념을 도입한 사람 누굽니까? 키네. 요거 마시면 돼. 자, 다시 여보죠. 미리 말려 설명합니다. 리카드는 차액이란 말은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 차액이 지대지. 네. 그럼 지대 영향 줄 수 있는 이 두 개 아닙니까? 네. 그지?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영향 주겠습니까? 생산비. 쌀 한 가마니 가격은 강남에 있던 원주에 있던 큰 차 있을까?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부터 이 말입니다. 얘는 생산비 같은 말이 비역도 비역도. 비역도가 뭐예요? 비역도 차이가 뭐냐? 곧 이게 지대가 되었을 때 보시면 돼. 중요한 거는.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자고요. 자, 여기 땅이 A 땅과 B 땅과 C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A 땅은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가 얘는 10만 원, 얘는 30만 원, 얘는 보니까 50만 원 들어간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얼마 되는가 하면요. 예,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요. 각각에 있는 덩건마다 보니까 쌀을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보니까 100가마씩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최대 생산량이.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쌀 가격은요, 항상 마지막 이용되는 덩겁에 있는 생산비가 얘가 곡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생산비거든요. 자, 가볼게요, 이제. 첫 번째, 곡물에 대한 수요가 잘 보셔야 돼. 50가마가 필요하면 사용되는 덩거 몇 덩거? 항상 사람들 곡물 등을 생산할 때 생산비가 싼 쪽으로 우선 먼저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1덩급, A 덩급에 있는 땅을 이용하겠지. 네. 그죠? 중요한 건 항상 이 말입니다. 반대 곡물 생산량은 수요가 필요한 양까지만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쌀 가격은 항상 마지막 이용되는 덩급에 있는 생산비가 곡물 가격 생각하시면 돼. 자, 현재 50가마 필요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쌀은 1덩급 이용하겠지. 그죠? 그럼 1덩급 이용한데 이 말은 결국 뭐 있으면 우리 아까 했듯이 얘는 한번 해볼까 이제. 자, 현재 곡물 가격이 얼마요? 이거. 가격이 얼마? 마지막 이용되는 덩급이야. 아, 10만 원이지? 가격은 자, 쌀 다시. 네. 여기다 뭐 있습니까? 생산비를 빼준 게 뭐라고? 지대죠? 1덩급에 있는 생산비 얼마요? 10만 원. 요 차이 얼마요? 0. 0이지?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곡물이 150가마 정도 필요하대. 그럼 이제 1덩급 쏘고도 부족하지? 네. 어디 가야 됩니까? 2덩급 가야 되지? 네.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이용되는 덩급 몇 덩급? 2덩급이지? 네. 2덩급 있는 뭐 있습니까? 생산 얼마요? 30만. 곧 이게 곡물 가격이에요, 이제. 자, 그럼 30만 원인데, 요때, 1덩급 주는 생산 얼마요? 10만. 10만 원이죠? 밑에 써볼까요? 이렇게? 10만 원.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요? 20만 원. 요게 뭐냐, 지대라고. 2덩급지는, 자, 2덩급 쌀 곡물 가격 30만 원이 현재? 네. 이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2덩급지는 생산 얼마요? 30만. 30이죠? 지대 얼마요? 0. 0이죠. 항상 지대가 0인 걸 보통 뭐라 합니까? 한 개지. 한 번 더. 곡물이 보니까 250가마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1덩급, 2덩급 쓰고도 부족하지. 네. 3덩급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3덩급. 그럼 이제는 뭐 있습니까? 곡물 가격 얼마죠? 50만
30만 원. 마지막 이용 등급 3등급이지. 얘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등급짜리는 생산 얼마요? 10만 원. 10만 원. 요 차이 얼마지? 40만 원. 요게 지대. 2등급짜리 현재 뭐 있으면 50만 원인데 생산 얼마지? 30이지? 20만 원. 마지막 여기 있는 C등급 뭐 있습니까? 50만 원에다가 생산 50만 원이지. 네. 지대 얼마요? 요렇게 해서 각각 있는 땅들마다 지대 발생한대. 자,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아니, 1등급짜리 지대가 없는 경우, 지대가 20만 원, 지대가 50 발생할 수 있지. 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묻는 거요.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즉 한계지가 몇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요. 만약에 자 보세요. 한계지가 2등급이면 생산 얼마요? 30만 원. 30이지. 요 차이가 얼마요? 20만 원. 요게 결국은 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도 차이예요, 이게. 만약 현재 한계지가 저기 C 등급이 뭐 있습니까? 예, 생산 50만 원이지? 요 차이가 얼마 된다고? 40. 요런 게 지대.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생산비, 각각 있는 토지에 있는 생산비, 비용도 차이가 뭐냐? 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말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 여기 있는 칼 막스의 절대지대입니다. 얘는 지대 원인이 뭐냐 묻거든. 자, 우리 물어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이 남아돕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 땅이 부족해. 땅이 부족한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한테 토지에 대해서 사유화가 인정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개인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토지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그 땅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하면 반드시 모든 땅에 항상 지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 그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어떤 땅이든지 지대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지대를 줄 수 없다 해서 우리에게 절대지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요 두 사람 있죠. 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 이제. 하는데, 자, 요거 아셔야 돼.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보세요. 자, 곡물이 150가마 필요하면 한계지 몇 등급? 2등급이지? 네. 1등급, 2등급 쓰면 될까요? 한계지 2등급이야? 네. 2등급에 지대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다시 곡물이 250g 필요하면 한계지 몇 등급? 3등급에 지대 있어? 없어요. 없지. 다시 곡물이 50g 필요하면 이 한계지 몇 등급? 1등급. 지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니카드는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얘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요거 마시면 돼요. 비록 이 외에 많은 내용이 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어쩌면 간단합니다. 여기 제목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차액은 비역도 차이야. 위치는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 있는데 얘는 뭐 운송비 차이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라는 것은 모든 땅에 반드시 돼 있다. 이유가 뭐냐? 개인한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런 것만 정리하시고 다른 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우리 문제를 한 3개 정도 풀게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21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 2번. 이런 문제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데 2번 같은 문제가. 이런 건 박스 딱 나오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딱 보시면 돼. 거기 첫째 줄 핵심이 있죠? 그죠? 비옥한 토지 양이 상당히 희소하다. 즉 수학체감 법칙입니다. 비옥도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비옥도, 수학체감 나중에 전부 다 누구고요? 니카드고요. 다시 밑에 있는 문제 3번. 자, 지대에 관한 설명인데 1번 갑니다. 차액나 뭐 나와야 돼?
차액을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 지대 원인이 뭐냐 이거 마시면 안 돼. 비역도 나 있지. 그럼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다음 2번 갑니다. 절대란 건 체열등지란 말 뜻이 뭐냐 같은 말이 한계지 한계지. 한계지에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다음 3번 T내는 뭐라 했어?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있다 해서 T내 무슨 지대? 위치 지대.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거 여기 보자고요. 자, 보세요. 현재 보니까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2등급 보니까 곡물 가격 얼마? 가격과 생산비가 같으면 지대에 있어? 없어요. 여기 뭐라고? 한계지. 그 말 뜻이요. 그래서 나와 있던 거 보니까 일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차액 없는 거지. 네. 또 해볼까요? 자, 저기 있는 4번 문제 4번. 니 카드 뭐 나와야 돼? 비옥도. 비역도 없는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위치 지대는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 지대가 점점 뭡니까?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많이 들지. 네. 그런 결과 지대는요? 감소. 감소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훑어보시고 다시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문제 1번에 4번과 5번 문제 1번에 4번과 5번 문제 1번에 4번과 5번 마르커스 절대지대 자 키워드 찾아가세요 이제.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지대 발생하지. 네. 그죠?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5번 읽어보시고. 1번에 5번. 볼래요? 자, 이 말 묻는 거요. 여보세요? 이 땅이 생산비 가장 좋지. 그죠? 여기에 뭐냐? 우등지야. 여기 좀 더 나쁜 거지? 열등지예요. 한 번 더 다시. 요거와 요거 비교해 볼게. 할 때 얘가 더 좋은 거지? 네. 우등, 열등.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상대적이야. 가장 나쁜 게 뭐냐? 체열등이라고. 그래서 혹 있는 말뜻이거든. 부제에서 보니까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자, 곧 이 말 중요하죠? 지대는 뭘 기준해서?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거보다 생산력이 높은 대가가 뭐라고? 이게 지대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 뭐예요? 비옥도 차이다 이거 묻는 거지. 네. 전부 다 이렇게 시험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핵심만 그냥 갖고 가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책 내용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요. 208페이지요. 자, 갈로 2번 리카도의 차액지대. 자, 설명 많지만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 뭐 있습니까? 지대 발생 근거는 비옥도 차이와 수학 체감만 줄 끊으시라고. 자, 그거 보시고요. 자,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에서 두 줄 끝으면 체열등지 같으면 한계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함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야? 한계지는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자, 양갈 3번 T 내내 입지 겹차설 같은 말 위치지대. 위치지대. 자, 얘는요, 뭘 보는가 하면은, 거기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있죠? 3번, 4번만 정리하시고.
양갈로 4번에서 밀은 빼버려져요. 밀은 이거 독점지대입니다. 마르커스 마시면 돼. 마르커스의 절대지대라고. 밀은 별도의 이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 때문에 지대 발생한다? 사유화. 그래서 2번도 나와 있죠? 생산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대 발생한다. 그래 보시고 D장가 그러면 잠시만요. 얘는 하나 빠져먹었네. 가장 중요한 말 여기 없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 그 말 기억하시고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 D장에 갈로 5번 있네. 이게 누구냐? 여기 밀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설명이 독점지대입니다. 근데 할 필요 없다. 왜? 이건 아무 쓸모 없으니까.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211페이지 자, 양갈로 1번 마샬 준지대. 자, 얘는 거기 동그라미 1번만 쭉 한번 읽어보시라, 나중에. 오늘 1번만. 예, 그래 보시고, 다른 건, 예, 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디 보는가 하면 217페이지 한 개 맞게요. 확인학습. 자, 원래 시험 나왔던 거 2번. 지대에 관한 설명이 있죠? 옳은 걸 몽땅 다 골라랍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이제. 합니다. 자, 기억, 리카도. 뭐 나와 있어? 비옥한 토지. 수학 체감 나 있지? 그 맞는 거죠? 니은번 마샬은 뭐라 했습니까? 얘는 핵심이 뭐요? 예, 거기 있는 준지대인데 핵심이 뭐라고요? 일시적으로 토지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토지는 분명히 이용되게 지대지. 그죠? 근데 토지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준지대라는 것은 지대도 아닌 게 지대인 차는 거지. 그러니까 예, 토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그런 거 마시면 돼. 3번은 보니까 한계지의 생산벽 우등지 이건 비옥도 묻는 거지. 비옥도 누구 거요? 니카드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 자, 니얼번에 뭐 있어? 쭉 가보니까 수송비 차이 나서 이게 누구 거죠? T는 거지. 그죠? T는 무슨 지대? 위치지대. 이렇게 시험 내, 문제에서. 그러니까 안에 글자를 틀어내지 않고 이게 누구 거냐 이거 장난치게 돼 있어.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오늘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지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3명 갑니다. 니카도 무슨 지대? 차액지대. T는 무슨 지대? 마르커스의 무슨 지대? 얘들은 중요한 건 지대 원인 마시면 돼. 얘는 무슨 차이? 그런 수학 체감입니다. 얘는 사유화. 그래서 두 번째 요거 묻는 거지. 요 두 놈. 한계지에 얘는 지대가 발생 안 하고 얘는 여기 핵심이야.
두 번째, 자, 도시 공간 구조이론. 이런 모양 나 있지. 여기는 뭐요? 이런 모양 나 있죠. 선형이죠. 얘는 보니까요, CBD가 있고, 이렇게 부심 등이 있어, 부심. 이게 다 핵이죠. 자, 동심원은 중요한 건 소득이 낮은 분에 어디 있다고? 높은 분은? 외곽이, 이거 마시면 돼. 얘는 살기 가장 좋은 동네 누가 있습니까? 고급 주거지지.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아까 했지만 도시가 성장 발달은 점점 외곽 침범하지. 친입, 천입. 얘는 특정 지역 발달되는 거지. 어느 지역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만.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분했던 게 편리성.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누가 차지해? 저소득이지. 얘는 누가 차지해? 고소득이 가시라고. 자, 얘는 왜 이 부심이 형성되는 이유 묻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너 왜 같이 뭐 있니? 같이 이익을 보니까. 여기 있는 부심은 왜 분리되어 있니? 이해 상반대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여과 과정. 자, 여과는 항상 중요한 게 상향이란 말과 하향이 중요합니다. 자, 이 집 있는데 여기에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자, 이때 예, 수선비가 더 크네. 하자 보수해? 안 하지. 가치가 더 크게 뛰네? 상향이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 보니까요,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고급 주거적인 저급이 있거든요. 이때 보니까, 예, 경계적 인접에 있는 고급 주거적인 집값이 떨어지고, 얘는 집값 올라가죠? 얘가 넘어가는 무슨 여가? 이렇게 넘어오지? 상향여가. 네 번째 본다면 효율적 시장. 절대 효율적은 항상 나오는 순간 초과유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정보가 과거 정보. 그 다음에 공표된 사실. 그 다음에 공표되지 않는 사실. 같은 말이 모든 정보.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할 일이 중요한 거죠. 과거만 분석한다. 약성. 공표된 거. 중강성. 공표되지 않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물론 부동산 경기 변동은 매년 걔가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하여튼 이런 거 보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 개념적인 그냥 그건 넘어가시라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기능이 있지.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라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뭐 있습니까? 입지와 그 다음에 정책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